자, 그래서 21년에 출제됐던 이제 서울시 문제 먼저 보시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주제공원. 자, 주제공원이라고 해서 각 시별로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시에 지금 보려고 하는 시에 주제공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찾아서 일단 보셔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하고 놀이공원하고 가로공원이 주제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일단 뭐 서울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워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시공원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도시공원하고 녹지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 관련된 지침. 자, 요거는 이 법에 따른 지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농업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설치 기준. 요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지침에 관련된 것도 올해는 다 넣어놨는데, 아마도 올해 들어가신 교수님이 아마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내년에도 혹시나 들어가실 수 있으니 한 3, 4년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자, 여기에 보면은요,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광장도 들어가 있고, 뭐 유원지 들어가 있고, 뭐 도로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다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거든요. 자, 그 중에 이제 방풍 설비에 관련된 내용.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요 내용 다 몰라도 식재할 때 방풍 식재하는 거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건축법 또 나왔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뭐 그쵸? 20년에도 나왔고, 그죠? 대제한의 적용. 그리고 올해도 나왔습니다. 뭐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에 관련된 적용의 정의, 그리고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련된 부분들. 자, 건축에서는요, 공개공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앞쪽에 넓은 광장 같은 거 조성을 하고 시민들이 잠깐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또는 이제 큰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공지라고 하는데, 이제 공개공지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 자, 이거는 조경 면적하고는 또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경 기준에 따른 조경 면적, 조경 조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여기에서는 조경 면적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경 면적에 관련된 내용하고 공개공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 설비, 시설에 관련된 규칙. 그래서 자전거 도로의 설계 속도. 보통 30km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뭔가 자전거만 다니면 30km인데 자전거랑 사람이랑 또는 자전거랑 자동차랑 뭐 이렇게 같이 다니면 속도가 10km 줍니다. 보통 해서 20km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자, 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이런 경관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경관계획을 잘 해야지만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관법에 따른 이제 경관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기후. 자, 우리가 각각의 지역마다 지역기후라는 게 있습니다. 강수량이 얼마고 풍향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지역기후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역기후가 아니라 각 어떤 지역에서의 발생되는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지역에서의 기후, 미기후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기후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요 추정 방법들 해서 집중률, 가동률, 회전율 이런 용어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수요라는 게 공간의 크기를 잡는 거거든요. 공간의 크기. 얼마만큼 공간을 잡을 거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대수. 자, 주차장 대수를 그냥 뭐 100대, 200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방문객이 얼마만큼 어느 계절에 어떻게 올 거고 최대 얼마만큼 오니까 요만큼을 지어야겠다라는 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에서의 옥상 녹화 시 도입하는 식물의 선택 기준.
이라든지 표준 시방서 상의 이제 20개 유형별 전정 시기. 자, 요것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20개 전정 시기. 이거는 우리 관리학에 나오는 전정 시기하고는 좀 달라서 요거는 따로 또 표를 보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 자, 그리고 지금 계획학인데 보면 이런 전정과 관련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조경 피해 해충의 가해 습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조경 피해 해충, 조경 20개 피해 주는 해충, 집 빨아먹는 거, 흡집성 해충, 잎을 갉아먹는 거, 식엽성 해충, 구멍 뚫는 거, 천공성 해충, 그다음에 벌레 그 구멍 만드는 거, 충형 형성 해충이라고 합니다. 벌레 혹, 충형 형성, 뭐 이거 4가지 종류들. 그 다음에 열매를 가해하는 종류. 그래서 5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가해 습성에 따른 것들을 알고 있는지 종류. 네, 그리고 조경 수목 중에 그 낮은 온도의 피해 중에서 상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동해 같은 거 입는 것들, 상해 같은 거 입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리 부분에서는 생태 환경과 관련된 협약, 그래서 리우 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자, 이거 이후에 교토 의정서가 진행됐고, 지금은 교토 의정서가 발효가 끝나고 지금은 파리 기후 협약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수생 부분에서 자, 물과 관련된 수생 부분에서의 천이, 자, 이게 빈 영양호, 부 영양호, 그러니까 여기에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서식하면서, 또는 주변에서의 이런 질소라든지 인산 같은 것들,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그 생물들이 서식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빈 영양 상태, 부 영양 상태와 관련된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생 환경 분석에 있어서 밀도, 빈도, 이거는 뭐 앞에 15년도부터 우리가 쭉 봤을 때 그 내용들 다 들어가 있는 문제이다라는 것들 지금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태 이제 관련해서는 이런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생태 자연도의 등급, 뭐 이거와 관련해서 녹지 자연도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게 출제됐었구나라는 것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에서 공원 마을 지구. 자, 이거는 용도 지구에서 공원 마을 지구는 이거는 자연공원법이거든요. 자연공원법. 이거는 하나 따로 또 적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서의 공원 마을 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 이런 것들이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들 나왔었고, 자, 9가지까지 해도 되겠죠? 괜찮겠죠? 자, 그래서 9가지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21년도에 출제된 것들. 자, 거의 지금 보면은 밑에 여기까지만 제외하고는 또 다 법이잖아요. 지침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련된 법에서 근린공원 유치거리와 규모, 근린공원이 4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건축법에서 대지안의 적용, 앞에서 문제와 같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는 조경면적 산출하는 거까지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세세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해서 서울에 보면 남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뭔가 생태적으로 등급이 높은 곳, 약간 생물이 서식이 좀 다양하게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자, 도시 안에 자연공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일반 공원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처럼 말 그대로 구역입니다. 좀 더 한 단계 높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정과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 자, 그리고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 이것도 뭐 앞에서 문제 다 봤었던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도시 생태 현황 지도의 작성 방법, 지침. 자, 여기에 보면은 뭐 어떤 지침, 어떤 법규든 그거를 설명하는데 쭉 보면은 관련된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비오톱이 뭐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사실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 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다른 문제가 사실 좀 쉬웠기 때문에 아마 변별력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요런 것들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올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 매뉴얼상 식생 체류지의 설치 기준. 자,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아까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나와 있었고요. 자, 요즘에 보면은 도시에 이제 이런 LID 설계라고 그래서 저영향 개발과 관련된 설계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빗물 같은 경우를 예전에는 빗물은 어떻게 뺐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 다 모아서 뺐거든요. 모으고 모아서 하류로 쫙 내려보냈는데 요즘에 빗물은 그 자리에서 빗물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빗물이 올 때 빗물만 깨끗하게 오냐?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에 이제 도로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그 비점 오염원에 해당되는 그런 물질을 얘네들이 끌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토사 같은 경우에도 비점 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농약 같은 거 골프장에 사용하잖아요. 농약이 빗물하고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비점 오염원입니다. 얘네들은 어디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빗물하고 이런 오염물질하고 같이 왔을 때 얘네들을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저류시설, 그 다음에 뭐 침투 이런 것들. 저류 침투를 하게 되면은 자, 일단은 비가 오게 되면 저류지, 침투지, 빗물을 얘네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지하수 같은 것들을 구성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또 희석이 되겠죠. 오염 물질이. 그래서 이런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빗물을 처리하는 방식과 같이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식생 체류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뉴얼을 오랜 책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 보전지역.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도 문제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와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전지역. 그래서 얘가 핵심 지역, 아주 중요한 애들이겠죠. 핵심이니까. 그 다음에 완충. 그 다음에 전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간단합니다. 말이 좀 길어서 그렇지. 생태 경관, 핵심 지역, 그리고 완충 지역, 그리고 전이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행위 제한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생태 면적률 적용 지침 이거 또 나왔죠. 거의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에 이제 가중치 적용.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상 공원과 녹지의 고려사항 등.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도 조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도시에 재생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죠. 요즘은 뭐 재개발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도심 부흥 사업, 뭐 재생 사업 이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원과 녹지, 자, 요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지역에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될 때 낙후된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개선해 줄 때 어떤 게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기반시설 이런 것들도 설치되지만 공원과 녹지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고려사항들이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켈빈 린치의 도시 이미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필수 문제, 그냥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페리가 제시한 근린지구 이론 뭐 이런 것들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을에 개화하는 향기 있는 수종
뭐 가을에 개화하는 향기 있는 수종하면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 아 목서구나. 그러면 목서는 학명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학명까지도. 자, 그리고 토양의 물리적 특성. 자, 토양은 물리적 특성 혹은 화학적 특성 이렇게 나눠지겠죠. 토양 입자에 따른 크기 이런 것들 다 물리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투수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 화학적 특성은 토양의 pH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 전도도 뭐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화학적 특성. 그래서 그거를 분류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다음에 경복궁의 원유. 경복궁 하면 원유가 4개가 있거든요. 경회로 지원. 그리고 교태전. 왕비가 머무르는 교태전 후원회. 교태전 하고 자, 그리고 자경전. 왕의 어머니가 머무는 자경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꽃당 화문장이라고 합니다. 화문장하고 십장생 굴뚝. 자, 그리고 향원정. 자, 딱 4개입니다. 요 4개. 근데 여기에 딱 뭐가 나왔냐면 우리 경복궁하고 이제 그 경복궁은 조선시대 정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궁으로 썼던 것이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창덕궁의 후원에 이제 이런 정원을 가지고 섞어 놓고 자,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창덕궁의 후원하고 그다음에 경복궁의 이제 이런 정원의 이제 원유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원의 유적에 관련된 것들. 자, 그다음에 통일 신라 시대 하면은 안압궁하고 이제 그 동궁이라고 하는 게 임해전이거든요. 임해전. 자,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요. 월지가 안압지입니다. 안압지. 예전에 이름이 동쪽의 궁궐이라고 그래서 동궁이라고 불렀고, 자, 그리고 이곳을 여기 이제 그 월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 이게 안압지라고 이렇게 불려져서 지금은 더 많이 알려진 게 사실 안압지입니다. 그래서 임해전과 안압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월지 같은 경우에는 연못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형태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경 설계 문제는 다 조경 설계 기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서 동선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운동 및 체력 단련 시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수목 식재 기준에서 이제 완충 녹지에 관련된 문제, 자, 그다음에 환경 친화적 단지 조성에서 생태 녹지축 조성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일반 식재 기준에서 식물성 교목의 생육 토식. 아마 교수님께서 그 설계 기준 책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